이것만 기억하세요. 56년 350조, 세 번째 435, 그리고 1300만. 안녕하세요, 면접준대행입니다. 여러분, S자의 서울 보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요청들이 와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한번 자소서 문항 분석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남았죠. 하지만 이틀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하고 비교해 보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작성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 사안과 직무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것들을 찾느라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잘 못 작성하는데, 우리 그런 이슈들을 빠르게 지금 10분, 20분 안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산업의 이슈예요. 직무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입니다. 자소서 문항 몇 문항입니까, 여러분? 5문항이죠. 이 5문항인데 여러분들 5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자소서 1, 2형이에요. 그러니까 5번 문항만 지금 자소서 2유형, T포인트 유형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S자의 서울 보증에 관심이 없었어도 누구나가 작성할 수 있죠. 아니네요. 3번. 3번하고 5번. 요 두 가지만 조금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1, 2, 4번은 누구나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5번을 조금 더 잘 작성하는 게 우리들이 합격을 하고 진짜 생존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3번, 5번을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숫자를 알면 답이 보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56년 350조, 세 번째 435, 그리고 1300만. 빨리 들어갈게요. 56년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56년. 뭐 자소서를 쓸 때는 사실 이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히스토리가 있구나, 나중에 면접 가서는 요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350조, 이 숫자는 우리가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서울 보증보험이잖아요. 연간 보증 규모가 약 350조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만약에 지금 은행을 준비하거나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은행의 규모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못 느꼈다, 그럼 그건 외워요. 350조. 생각보다 많구나. 이 정도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타인데 435가 1435명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큰 규모죠. 이거는 1300만 건이에요. 이거 뭐냐면 1년에 연간 신규 보증서를 발급받는 건수가 약 1300만 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S자의 서울 보증 개인 및 기업 대상 신용 공여 목적으로 설립된 보증 전문회사죠. 보증 전문회사.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본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약간 뭐 중소기업가, 우리 왜 은행들 여러분들 지원할 때 맨날 중소기업 얘기하고 서민 경제활동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결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중소기업가 서민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서포트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회공헌 활동까지 강화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모른다고 가정하고 저도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돈을 은행은 직접 빌려주잖아요. 그쵸? 서울보증은 어때요? 돈을 직접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줄 때 야, 쟤 믿어도 돼, 야, 면접주들이랑 쟤 믿어도 돼, 내가 보증을 쓸게, 이렇게 보증을 대신 써주는 회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만약에 빌려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은행의 뭐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면 못 빌리잖아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쟤 괜히 시험 점수도 안 좋은데 돈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연체율 고민되고,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은행은. 근데 그때 SJ 서울 보증이 따당 나타나는 거야. 그때 괜찮아, 야, 못 갚으면은 우리가 책임질게, 보증해. 요런 약간 개념입니다. 그럼 은행이 좋아요, SJ 서울 보증이 좋아요? 말고 우리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러한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런 보증 때문에 돈을 안심하고 빌려줄 수, 즉 SGI는 이 돈 거래의 약간 안전핀 역할, 사다리 역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슈를 조금 앞에 이렇게 항상 풀어주는 이유는, 이 히스토리를 조금 알아야지 여러분들 자소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자료 항상 제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 뭐예요? 산업과 기업의 이슈를 자소서와 연결시켜줘. 이슈를 면접에서 어떻게 할지 연결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고가 뭐예요? T포인트적 사고. T포인트적 사고. 자, 그러면 SGI 서울보증 뭘 하냐? 중소기업 지원합니다. 심플하게.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서민들도 많이 이렇게 좀 보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한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울타리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성도 갖고 이제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과 SGI 다른 점이 대략 어떤 점인지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자소서 문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기업 분석 자료 다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보셔서 면접 때 여러분 로열티를 반드시 더 녹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소서 문항 들어가 보도록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인재상.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인재상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죠. 그렇죠? 아, 이 회사의 인재상이 이거니까 난 이거와 맞춰야 돼. 지금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도 고객 중심, 최고 경쟁, 열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어저께 자소서 한 문항 첨삭을 진행하는데 그 생존이가 이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인위적이어서 이거 너 그렇게 한 거 맞니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똑똑한 거야. 다 의도대로 뭔가 인재상과 연결시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자소도 문항과 연계를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합격한 자소서를 갖고 어디로 가요? 나중에 면접장에 가죠. 그럼 내가 아무리 이런 인재상과 매칭을 시켰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면접장 가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정말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내가 너무 의도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엄청 부자연스럽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SGI 인재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고객 중심이잖아. 그리고 최고 경쟁이잖아. 열정이잖아. 근데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인재상은. 그거를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요. 지금 요즘에 고객 중심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경쟁 SGI 서울 보증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사무직이라고 해서 경쟁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안에서도 최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많은 혜택들을 뭐 일반 서민들한테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 최고 경쟁이 인재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뭐 우리는 한번 들어가면 붙박이니까 뭐 열정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기업들은 다 이런 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자소도 문항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 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들어갈게요.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말씀드리며 자소서와 면접은 뭐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스마트 자소서 작성법을 써도 되는데 500자에는 사실 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Y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묻는 말에 일단 대답한다. 직장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나는 뭐 이거다. 나는 안정성이다. 나는 공익성이다. 왜? 먼저 나오고 왜? 나의 경험.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원 동기와 입사와 포부잖아요. 결국 생각이 어떻게 가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T포인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본 생존이들은 뭐야?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T포인트가 뭐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한번 다른 자소도 문항 분석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SGI에서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그 할 것들을 잘 모르면은 SG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좀 더 여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게 많다. 지원 동기랑 포부. 여기 써놨잖아요. 급여,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예시로 이거 써놨잖아요. 그럼 내가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성장 가능성. 뭐 직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를 대부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어떤 산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사실 관심 없어 하거든.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뭘 지원하는지 알아야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건데 많은 제도들이 있을 건데 어떠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내가 하고 싶은지가 지원 동기와 포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서민을 보호해. 그러면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회 안전망인 그런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SGI에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목표도 그러한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또 만들고 싶다고 해도 되는 거겠죠. 그쵸? 그쵸?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Y나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산업과 사실 SGI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지금 제대로 잘 몰라. 근데 잘 몰라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뭐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디지털 기술 혁신이잖아요. 사실 SGI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그런 민감한 주제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직장 선택 기준은 뭐야? 왜 그래? 그 기준은 나의 과거의 이런 경험 때문에, 경험을 길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이유는 아까 그런 소재에 맞춰서 딱딱 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어떠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들어주는 것 같이 뭐 조직 문화라든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산업과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고객, 즉 타겟에 집중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T포인트를 쓰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 그래야지 면접 때 차별화를 조금이라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중 가장 가치 있게 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행동이 본인의 인생에 미친 영향. 뭐 삼성과 다른 게 뭡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성장 과정 억지로 인재상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소서 이 유형은 무슨 유형이에요?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이거 모르면 무료 강의를 한번 다시 보세요. 1유형이죠, 이거는 1유형. 자, 1유형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헷갈려하는 거는 소재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요. 성장 과정 중 가장 내가 가장 가치 있게 한 게 뭐지? 그러면서 막 경험 정리를 해. 경험 정리 막 하루 종일 해. 막 그걸 다 써보면서 시간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왜 내가 이 A라는 경험이 가치 있는지만 증명이 되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경험 정리를 여러분들 잘 해놨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사실 아무거나 찍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영역이에요? 경험 포장에 대한 영역이죠. 경험 포장은 뭡니까? 제 영상 좀 보세요. 경험 포장이 뭔지.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가장 가치 있는지 그 소재 중심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왜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역으로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경험을 지금 찾으려는 그런 노력할 필요는 없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장 과정에서 내가 A라는 경험이 왜 가치 있게 행동했어.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뭘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됐어. 배날 법칙.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SGI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T포인트적 사고. 조직과 고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끝. 이렇게 되면 심플하게 2번 문항의 구조는 완성이 됩니다. 자, 3번 문항 뭐예요? 본인이 보유한 역량 중 우리 회사에서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쓰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보유한 역량을 여기에서 처음부터 나열하지 마세요. 나열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역량만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구조? Y나 구조. 역량이 나와야 되지만 이 역량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왜 이 역량이 내 직무에서 필요한지부터 넣으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 면접장에서 이러한 빌드업으로 가야지 상대방이 납득을 해요. 납득.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뭐 꼼꼼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꼼꼼함, 내가 뭐 일을 하려면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Y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FA500을 이렇게 해보면서 많은 직원분들을 만나봤더니 특히나 SGI에서 일을 할 때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더라. 아니면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고객들한테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뭔가를 막 확인해봤더니 이런 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그럼 현직에서 뭔가 일 처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역량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막 나열하지 마시고 그 역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나의 근거 FA500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근거 플러스 TCT 필살기 이거 뭡니까? 첫 번째 타겟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그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보험이지만 결국 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누군가를 뭐 금융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이제 서민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적 그 시장적인 베이스로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네 번째 다양한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덕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최근 사례, 최근의 기준은 1년이다, 2년이다. 아무도 못 정합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최근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인합니다. 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자소 첨삭할 때 보니까 여기에 본인 개인 역량 나열을 하고 있어.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협업이잖아, 협업.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 효과적으로 그럼 그때 어떤 소통 방식으로 사용하냐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개인 역량을 그냥 나열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협업을 하는데 그냥 나 혼자 이거를 잘한대. 나 혼자 경청을 잘한대. 근데 그 경청에 대한 과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말도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보세요.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처음부터 본인이 그냥 A라는 상황에서 뭐 이 상황에서 내가 협업을 이렇게 잘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대. 대부분 10명 중에 8명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생존 필살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방식 중 무슨 법칙이 있어요? 반전의 법칙, 의외성의 법칙 있죠. 그건 뭡니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과 협업하는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누구는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해서 성과에 꽂힐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성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아시겠죠? 반전 의외성의 법칙. 그리고 최근의 사례라고 하잖아요. 지금 작심몰 매식경과 매십명, 그로잉업 이런 거 하는 생존이들은 이 4번 문항은 다 그런 소재를 끌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다 협업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이러한 그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성장 커뮤니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자소서 소재 고민할 게 없거든. 여러분들 진심으로만 했다면. 근데 지금 작심몰 매식경 뭐야? 매십명 모들은 빨리 합류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항이죠. 현재 SGI 서울 모증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지 써라. T포인트 문항. 전형적인 이유형 문항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이슈 있죠? 굉장한 이슈. 이거 모르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주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극적 소재 선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더라도 왜 이 이슈가 중요한지 Y가 역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삼성 자소서 문항하고 똑같아요. 최근 이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이 이슈가 나한테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만의 T포인트 솔루션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작심몰 매식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오피니언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조대로 자소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한 친구들은 쉽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반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SGI 서울 보증도 그렇고 뭐 금융권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뭔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면접을 본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우리는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융 이슈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너무 깊고 넓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대로 몇 개만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법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상품을 20라는 클래스를 오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20개 이슈만으로 어떠한 금융권에 가시더라도 면접 질문을 받을 때 이걸로 다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셔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생존 자소서 클래스는 주간권 끊으셔서 지금처럼 계속 한번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SJ 서울 보증보험이든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금융권에 요거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 내용 보시면서 면접 준비하셔도 충분하시다. 자, 근본에 SJ 관련된 무료 기업 분석 자료는 이번에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때 제가 기업 분석 자료를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잘 확인하셔갖고 면접 준비할 때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그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또 자소서를 계속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소서에 대한 제가 무료 강의 영상 하나를 고정 댓글로 신청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생존 자소서 클래스는 약 50강과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주간 라이브를 계속 9월달 동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고 또 혼자 연습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방법들을 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뭐 이론 강의 하나, 어떤 때는 기업 분석 자료를 통해서 무료 자소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 조금이라도 퀄리티 좋게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게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덜 받고 하세요. 합격과 불합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고요. 하루에 한 문항을 30분에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만 좀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만 오늘 영상 잘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우리 합격한다고 미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합격이라는 멘트를 남기시면서